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첫 모의고사라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안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이 과목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이 할애되잖아요. 그러니까 1과목에서 보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과목을 한 40분 이 정도에 푼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좀 보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는 5문제니까 하나당 2분 잡고 그래도 넉넉하게 잡고 답안 체킹하는 것까지 해서 2분 잡고 5문제니까 10분. 그리고 이제 15점짜리는 5문제잖아요. 한 개당 한 6분. 6분 잡고 5, 6, 30, 30분. 자, 그래서 이제 몇 분이다? 40분. 이렇게 좀 안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다 나머지 20분을 보태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연습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우리 암기해야 될 것 쭉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단답형은 이제 암기가 되면 어때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솔직히 2분이 아니라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또 하다 보면 훨씬 더 이제 단축되고 또 문제 푸는 것도 적응이 되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해설지는요 다 끝나고 이제 가실 때 1과목, 2과목 해설 다 듣고 하세요. 미리 채점한다고 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 다 있어요 해설지. 자, 그래서 또 저하고 같이 풀 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 볼 때 풀었던 거하고 이거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풀어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끝나고 갈 때 그때 확인. 또 1과목 끝나고 바로 하지 말고 2과목 다 끝나고 나서 받아가세요. 2과목 해설까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항상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집. 문제집 꼭 들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1회 때는 쉬워서 뭐 해설도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 보면.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한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괄안에 들어갈 날짜를 쓰시오 그랬는데 자, 일단 인수제한 목적물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 주로 나오면 작년 8회 때도 이거 괄호 넣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인수제한 목적물을 뭐 10개 쓰세요 뭐 이러면 좀 그래. 만일 10개 쓰세요 그러면 그게 15점짜리가 돼요. 15점짜리.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내기는 그래요. 물론 이제 꼭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그렇게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기출문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보상하는 손해,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10개 쓰세요. 뭐 다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면 좀 그러네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괄호 넣기 대비해서 숫자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각 해당 품목마다 다른 품목과 좀 다른 그 품목만의 특징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좀 체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지난주에 프린트로 이거 다 여러분 또 정리해서 나눠드렸으니까 거기 들고 다니면서 괄호를 쳐서 이렇게 좀 암기할 것들 여러분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고추입니다. 고추는 4월 1일 이전과 그 다음 그렇죠. 5월 31일 이후에 식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지금 여기 이전과 이후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이전과 그리고 이제 5월 31일 이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낮추든가 온도를 높이든가 좀 끄든가 조금 나한테 직방으로 날라와. 자, 그러면 이 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 이거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대비는 해놓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포함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식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면 4월 2일부터 5월 30일 내 이 안에 식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날짜를 4월 1일, 5월 30일 이렇게 써야지 4월 1일, 5월 31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보시.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상이냐 이하냐 또 이렇게도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바꿔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과냐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금 정리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숫자만 딱 집어넣게 나올 거예요. 그게 좀 논란이 여지가 없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팥입니다. 자, 팥은 6월 1일 이전의 정시입니다. 그래서 팥죽 이렇게 외우죠. 팥죽 쭉 6이라고 그랬어요. 쭉 팥죽. 그래서 6월 1일 이전의 정시가만 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것도 그래요. 인수 제한이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인수가 가능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인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월 2일부터 정식이 되어야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조금 주의하시고. 자, 감자입니다. 봄재배 감자입니다. 파종을 언제 하면 안 돼요? 근데 3월. 봄은 우리가 3월부터 봄이죠. 자, 그렇게 해서 3월 1일 이전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월 1일 이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부터 파종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3일은 3, 6이 12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3일은 3, 6이 12. 자,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여기는 보세요. 옥수수는 이 기간 내에 파종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실은 제가 봤을 때 옥수수처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확히 3월 1일부터 6월 10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고추도 실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이렇게 해야 정확히 맞지. 1일하고 30일을 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전 이후란 말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석상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 그래서 옥수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을 배추는 이번에 또 처음으로 이제 올해 이게 신설된 이제 품목이다 보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9월 10일 이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배추는 이제 9월 10일 그러니까 이후에 하면 안 되니까 9월 10일 전에 정식을 끝내야죠. 그리고 이제 보장 종료 시점이 어떻게 돼요? 가을 배추는 정식 완료일부터 110일 그렇죠. 110일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110일. 그래서 생산비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정식을 완료하고 또 파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까지 보장해주는 그 기간 같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어때요? 좀 다 맞았어요? 1번. 이거 뭐 한 개, 두 개 틀리면 부분 점수 줍니까? 그런데 요즘 부분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한 개 틀리면 5점 다 날라가요. 그래서 두 개 틀리고 세 개 맞으면 3점 안 줍니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줍니다. 실제 시험장은 안 주는데 저는 줄 거니까. 자, 혹시 두 개 틀리고 세 개 맞았으면 3점 이렇게 하세요. 본인 점수 잘 매기세요. 따로 채점 어떻게 따로 못하니까 지금 바로바로 채점해서 합격 점수 나왔나.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부분 점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15점짜리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한 3개 물어보고 거기에 각각 5점, 5점, 5점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5점 이렇게 점수가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말이 없으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 문제를 풀 때. 이거 뭐지? 고민하지 마세요. 딱 봤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세요. 다른 거 먼저 풀고 고민하고 안 되면 그냥 어차피 그 한 개라도 삐끗하면 끝나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령입니다. 요령. 시험은 제 시간 안에 내가 최대한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게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보험 이론에서 다루는 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알맞은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위험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자,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죠. 위험 관리라고 그러죠. 위험 관리. 자, 위험 관리입니다. 그럼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은 크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은 이제 시험에 한번 작년에 나왔죠. 5가지. 아직 이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위험 관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거. 이제 반대로 이제 이걸 괄호 놓기 할 수도 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 5번이 다 뭐예요? 위험 관리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위험 관리는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랄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거.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위험 결합. 그렇죠. 위험 결합.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풀이된 말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찾아내세요. 문구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결합하는 게 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겁니까? 이제 이건데, 자, 이제 위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의 관점은요,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분담하는 거, 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치는 위험을 내가 고스란히 이걸 전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분산해서 쪼개서 나누고 싶다. 그러려면 이런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많이 모여서 그러면 뭐예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묶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그 다수가 어때요? 분산해서 나눠 갖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기준으로? 보험료. 보험료를 매개체로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위험 결합.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닥치는 위험이 그 숫자만큼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자,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 그렇죠. 전가. 떠넘긴다 이 말이 전가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 나한테 닥칠 위험을 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 이게 이제 위험 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안고 있는 위험을 이제 자기가 뭐라고 인수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험회사는 우리는 위험을 전가한다 그러고 보험회사는 위험을 인수한다. 그럼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할 때 어떻게 위험을 인수해요? 자,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손실이 만일 1억이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나 화재가 났을 때 1억 니네가 대신 책임져 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가 1억이라고 하는 어때요? 손실을 떠안으면 나중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보험회사는 어때요? 그 사람이 보험료를 10,000원밖에 안 내겠다. 그럼 어때요? 똑같이 10,000원을 내고 이런 위험을 나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1만 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험 결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위험 결합 이렇게 해서 이제 떠안는다. 말이 비슷비슷해요 다. 자, 네 번째,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 그냥 내부로 드는 거. 스스로 감당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 보유예요. 위험 인수예요.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그래. 위험 인수. 근데 위험 보유란 말도 틀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위험을 보유한다. 인수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론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 거. 자, 그대로 쓰는 걸 하세요. 자, 그래서 자,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자기가 그대로 다 스스로 인수 떠안는다 이 말이죠. 위험 인수.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나에게 닥칠 위험입니다. 그럼 그 위험이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로서 복제와 격리 이런 말 썼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험 통제? 위험을 분산한다. 그러죠. 위험 분산. 자,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요약집에서. 자, 그럼 우리 이거 요약집에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봐보세요. 우리 요약집. 자, 우리 교재. 자, 6페이지. 교재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위험 관리가 있잖아요. 그럼 위험 관리가 있고 그 밑에 위험 관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재무적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위험.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봐봐요. 그 맨 밑에 6페이지 5번에 보면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초점을 두는 거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위험 요소 분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위험 분산 이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위험 요소의 분리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위험 분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위험 분리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태양광을 햇빛이라고 썼다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 돼서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출제하면서 조금 말이 비슷비슷한 것은 조금 자기네도 시끄러우니까 좀 배제해서 좀 명확하게 딱 하나로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험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따로 요약된 게 없습니까? 근데 우리 문제집에 있는 요약 파트 이거보다 더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요약을 해버리면 아니 내용을 이해를 못해. 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험 이론은요. 일단 두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론서 있잖아요. 우리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요약집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같이. 그렇게 해서 이론서에 있는 걸 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것을 요약 정리할 때 이제 제가 했으니까 혹시 저도 지금 이거 하면서 약간 말을 우리 이론서에 있는 것을 조금씩 변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변형한 것대로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이 정도 변형한 거야 뭐 문제 되겠냐 했는데 이번에 그 오류 그 얘기 듣고 아 이것도 바꾸면 안 되겠구나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론서에 있는 용어 그대로 다시 한번 요약집에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냈어요. 자, 보험기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자, 적과정이죠. 자, 적과정료 이전입니다. 그럼 적과정료 이전이니까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제 적과정료 시점까지 이제 보장 기간이 될 텐데 그럼 사과배는요. 자, 보장 종료 한계, 판매 개시연도. 자, 저도 지금 판매 개시연도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 이론서에는 이 품목에 대해서만 Y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Y년이 다 판매 개시연도로 바뀌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놔두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판매 개시연도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것까지 쓰라 그러면 이 말을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안 돼, 문제가. 왜냐? 해설에 Y년 해가지고 Y년이 뭐예요 하면 판매 개시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대신 이제 거기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6월 30일. 6월 30일. 또 어떤 분이 그거 물어봐.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렇게 써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6월
30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로 쓰세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건 어느까지 허용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될 걸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집에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안 쓰는 거 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자,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 7월 31일. 그 다음에 적과종류 이유입니다. 자, 5종 특정 위험이죠. 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종류 이후부터 소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때 몇 월?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장 개시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을 동상입니다.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보장 개시는 판매 개시연도 9월 1일.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판매 개시연도 9월 1일 외우고 대신 종료가 이제 소확기 종료 시점 얼마? 11월 15일이죠. 사과배는 11월 10일.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과배 쓰지 마세요. 여기 단감, 떫은감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피해입니다. 자, 일소피해는 이제 적과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 판매 개시연도 9월 30일 이렇게 되죠. 9월 30일.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 문제. 이거 제가 낸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예고까지 했으니까. 주로 숫자 뭐가 많이 나와요? 6. 6이란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좀 여러분 힌트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방제 시설인데, 자, 또 이것 말고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론서에. 근데 이제 시험에 물어볼 정도면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외에 다른 거 물어보는 것은 좀 너무 심해. 너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하세요. 자, 방상팬입니다. 선풍기 날개를 돌려서 설이 찬 기온을 이제 밖으로 내빼면요,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건데, 자, 방상팬은 팬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팬 즉 날개는요 회전이 180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둥 부분은 높이가 얼마? 6m. 자, 6이라는 숫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6m 이상. 그리고 이제 방풍림은요 높이가 6m 이상의 연년생 침뇨수와 상록 활렵수가 몇 미터 이하 간격, 그렇죠, 5m 이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입니다. 전체 이런 말도 조심해.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식재되어 바람 피해를 줄이는 게 방풍. 그 다음에 이제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 세 개를 묶으세요. 묶으면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먼저 방풍망은 망구멍 가로며 세로가 6에서 10mm입니다. 6에서 10mm 그물코죠. 소위 망목 네트를. 과수원 둘레 여기 전체 동그라미 일부, 거기 일부 동그라미. 왜냐하면 방풍망은 바람 막는 거잖아요. 보통 바람길이 돼가지고 자주 불어오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는다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일부도 됩니다. 근데 일부인데 이때 일부는 한 면 이상. 그러니까 한 면만 막아도 돼. 동서남북 4면 기준으로요. 한 면. 아니면 전체 둘레 얼마? 20% 이상. 자, 20% 이런 거 숫자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방충, 이제 방충이니까 벌레죠. 벌레는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망구멍이 가로미 세로가 얼마? 6mm 이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전체 체크하세요. 일부만 하면 안 되죠. 벌레야 그럼 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방조망입니다. 새를 막아야 돼요. 자, 그물코가 좀 커야죠. 자, 그럼 얼마? 10mm. 10mm 여기 뭐라고 있어요? 초과. 그럼 그물코가 딱 10mm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럼 방제시설 할인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이 몇 개? 네 개 면이요? 두 개 면이요? 방풍망이요? 뭔 면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막아도 된다 이거.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한쪽 면. 만약 과수원 이렇게 쓰면 왜 전체 둘러 20%요? 25%가 아니고. 그건 이제 여기는 써. 알아서. 자, 그러면 이제 25%야 되는데 자, 과수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여기서만 바람이 부는. 여기 20%만 해도 돼.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란 얘기예요. 예. 자, 한 면이 다 동일하게 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료 구할 때 방지시설 할인율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품목이 방지시설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갖췄어요. 그럼 이제 방상패는 할인율이 몇 퍼센트, 방풍림은 몇 퍼센트, 방풍망 몇 퍼센트 이렇게 됐어요. 또 둘레 전체 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일부만 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할인율은 조건을 다 줘요. 자, 다 조건을 줍니다. 그래 놓고 자, 이 해당 과수원은 이렇게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판정 기준에 적합하면 어때요? 방지시설 할인을 적용할 것이고 만일 이 판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할인율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 낼 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풍림 같으면 5m 이하 간격으로 해야만이 어때요?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숫자를 바꿔서 만일 8m 간격으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안 되겠죠. 또 방풍망이나 방충망도 여기 밀리미터, 이 그물코 길이 이것을 숫자를 또 조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미세살수 있죠? 미세살수 몇 미리 혹시? 500에서 그렇죠. 800. 500에서 800mm예요. 그걸 저도 이제 5점짜리라 5개만 내다 보니까 그거 빠뜨렸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다음 모의고사 맞아요. 미세살수는 몇 미리? 500mm에서 500리터에서 800 시바르당 500리터에서 800리터 시바르당 미세살수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지시설 할인율은 다 합쳐도 얼마 넘을 수 없다? 30% 넘을 수 없다. 그거 같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이제 5번 가서 보겠습니다. 5번. 자, 이번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게 이제 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 들어온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이 과목에 있다가 다시 바뀌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이랬던가 이거 다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14개인가 15개를 다 쓰세요 그랬어요. 좀 그러면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괄호 놓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각 품목마다 이제 좀 중요한 특징 있는 것들 이렇게 괄호 놓기 한다든가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암기 다 그 방법대로 한 거 있었죠? 그거 우리 개수, 통병, 때마, 기보점 막 해가지고 한 거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에서 있을 때 외웠던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수 4종에 대한 건데 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보상.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이거 물어보던데 편의상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법조문 같은 데도 이제 뭐 법공 받아 보면 이제 우리 중과실 같은. 자,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다음에 원인에 직간접 묻지 않고 무엇으로 인한 손해? 병충,
병충해라고 써야 돼요? 병해충이라고 써야 돼요? 뭘로 써야 될까요? 그렇죠. 해충으로 써야 돼. 병충해가 아니라 이걸로 써야 돼, 이거. 왜냐하면 그 끝부분에 손해란 말 있잖아요. 병충해란 말은 병해충으로나 뭐예요? 손해, 손해. 근데 여기 끝부분에 뭐예요? 손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병해충 이렇게 써야지. 왜 이걸로 썼어요? 네. 거기 끝에 있잖아요. 이걸로 발생한 손해. 그래서 병해충. 이제 이런 거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연습할 때는 틀리고 그런 게 좋죠. 차라리 미리 틀려서 어때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점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장 가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항의했는데 안 받아줘. 그럼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리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는 확실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식물방역법 제36조 이거 금지 병해충인 뭐 발생의 예표원? 과수 화상병. 이거 화상병만 쓰는 사람이 있던데 정식 명칭은 과수 화상병 다 써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이론서에 보면 이거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이거 띄어쓰면 안 돼.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단어인데 이론서에는 이렇게 띄어쓰게 돼 있더라고요. 자, 과수 화상병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역병처럼 한 번 걸리면 그 나무 한 그루부터 주위에 100m까지 다 옮겨버려요. 그리고 붉게 타서 죽는 건데 과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 걸리면 뿌리채 뽑아가지고 땅에 다 묻어야 될 정도.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이제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순간풍속 이건 쉽죠? 14m니까 14 숫자 14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또는 입제거, 입소지 또는 입제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때? 좀 5점짜리 맞았어요? 한 개, 두 개 삐끗해가지고 다 날라갔나?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6번. 이제 6번. 자, 이제 15점짜리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15점. 자, 다음 각각의 조건에 따른 품목별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것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과목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 꼭 나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산비 같은 경우는 보장 생산비에다가 가입 면적 또는 재배 면적. 그리고 이제 벼 같으면 이제 가입 수확량이다 표준 가격 이런 말 쓰고 수입 보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입 보장 가입 수확량이다 기준 가격 기준 가격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그 구하는 산출식 다 알아두셔야 다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거 조금 이제 한 거 다 한번 묶어봤는데, 자, 먼저 고추 품목입니다. 이거 해봤잖아요, 우리. 자, 고추는 이제 최저 가입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고추는 하나의 농지의 재배 방법이 같아야 되는데, 만일 이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면 이제 각각 가입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각각 가입하려고 했더니 최저 가입 금액 200만 원이 안 넘으면 어떻게 해요? 둘을 합쳐서 하는데, 이때 보장 생산비가 낮은 쪽으로 계산해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노지 재배 곱해 보니까 100 곱하기 자 8,500 그리고 여기 터널은 140 140에 9,500 그러는데 각각 해봤자 이거 어때요? 200만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둘이 합쳤을 때 이제 보장 생산 뭐해라? 낮은 쪽으로 하라 그랬죠? 낮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뭐 해줘요?
토탈 더해주면 되죠. 그럼 토탈 더해지니까 얼마 나와요? 2040 00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답안지 쓸 때, 자, 답안지 쓸 때, 자, 지금 여기 일단 설문을 봐봐요. 문제 1번.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품목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죠? 여기 산출식 쓰라 이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안지에 이것만 쓰면 돼요. 답안지에. 아니,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쓰느라고 시간 걸리는데 나중에 그렇죠. 이런 걸 다 쓸 필요 없어요. 연습장에다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여기다 뭐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값을 구하라 이제 이런 말 써요. 또는 산출식을 구하고 값을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값 해가지고 이것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답 이제 이렇게 하자. 답 해가지고 이 금액을 쓰고 답 이렇게 쓰면 돼요. 답. 답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거기 단서였죠.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조심할 게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론서가 우리가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게 이론서가 바뀌면서 이게 다 뭘로 바뀌었냐면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뀌었는데 어떤 품목은 또 이걸 안 바꾸고 쓰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뒀던 그 품목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10,000원 단위 절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이론서는 다 그때 당시 이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7회 때인가 그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출제자가 뭐라고 됐냐면 1,000원 단위 절사라고 이게 이제 반영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죠. 조건을 아니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준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줬으면 조건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서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건을 따로 줬으면 그 조건에 맞추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조건에 맞추라.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자, 농업용 시설물이 이제 가입 면적 곱하기 설치 비용이죠. 자, 그러면 600 곱하기 자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이번에 농업용 시설물 제조달가에 특이하게 가입했냐 안 했냐.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아요. 농업용 시설물은 작년에 없다가 이거 이제 이 특이하게 대해서 명확히 나온 거니까. 그러면 제조달가에 특이하게 가입을 하지 않았네요. 가입을 안 했으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죠. 그럼 이제 말하는 소위 제조달 가액인데 특약을 가입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근데 여기서 16%니까 0.16 이렇게 써주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 가입 비율이 최대 가입 그랬죠. 그럼 농업용 시설은 여기다가 최소가 얼마? 90%. 최대는 13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을 또 곱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3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65520. 65520. 자, 이렇게 나왔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일단 5점 또 맞았어요. 5점짜리.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요. 거기 문제 안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지 말고 왜 이게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함정도 조심해야 돼. 일부러 넣은 거 있어요. 자, 참고로 다음 주는 이제 함정에도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체크하면서 보라 이거. 잘 체크하면서. 자, 세 번째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 자, 이것도 일단 뭐 제조달 가액이 나오죠. 자,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가입 면적이 나옵니다. 5,000 곱하기 8,000. 자, 5,000 곱하기 자 8,000 이렇게 됩니다. 제조달 가액. 자, 유형이 목재고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원예 시설은 제조달 특약 가입했냐 안 했냐 이게 있는데 여기 해가림 시설은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가상각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그러면 이제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 감가상각률은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재니까 경년 감가율은 13.33% 이건 정해지고 이제 경과연수를 구해야죠. 그러면 연 단위로 구하면 되는데 자 어떨 때를 기준으로 가입 시기예요, 시설 연도? 가입 시기. 그러면 이제 시설 연도를 보니까 21년이니까 22년, 23년 하는데 한 달이 좀 부족하죠. 그럼 몇 년이 되노? 그렇죠. 1년밖에 안 돼. 이 경우는 1년밖에. 그럼 여기다 1년 곱하면 그대로 똑같네.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0.1333 1 마이너스 0. 그대로 빼주면 되죠. 자, 그대로 이렇게 빼줘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34668 34668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34668. 그럼 이 문제 다 맞았어요? 쉽게 냈어요. 일부러 쉽게. 자, 쉽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그럼 또 7번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니다.